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오늘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2%로 제시하며 지난 4월의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국가별로 보면 미국은 2.7에서 2.6%로, 일본은 0.9에서 0.7%로 전망치를 내린 반면 중국은 4.6에서 5%로, 유로존은 0.8에서 0.9%, 프랑스는 0.7에서 0.9%로 상향했습니다. 미국의 전망치 하향은 1분기 실적이 예상을 밑돌았다는 점이 영향을 미쳤으며 중국의 전망치 상향은 민간 소비 반등 및 견조한 수출이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피격 사건이 당분간 주식시장을 비롯한 금융시장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반면 장기적인 시각에서 트럼프 재집권이 증시의 호재인지 악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주의적 성향이 시장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중국인민은행이 중기유동성 지원 창구 MLF의 규모를 점진적으로 줄일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MLF란 중국인민은행과 중국시중은행 간의 담보대출 프로그램인데요. 단기 운영금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MLF의 공급 축소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이란 분석입니다. MLF 공급 규모를 만기보다 줄이면 시중의 유동성을 축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일본 당국이 과도한 환율 변동에 대한 경고를 지속했습니다. 오늘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관방장관은 과도한 환율 변동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통화시장에서 모든 가능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지난주 통화시장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을 거부했습니다. 지금은 해선시대,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상황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리는 시간 해선시대 정유현입니다. 간밤 미국 시장은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을 호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여기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율이 2%에 도달하기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기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시장은 환호를 했는데요. 대형주부터 시작을 해서 러셀 2000에 속한 중소형주까지 대체로 다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후 9시 30분에 미국의 6월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일단 뉴욕의 주요 3대 지수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지 저희 해선시대가 짚어볼 거고요. 자,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인 시작 전에 주요 경제지표 일정부터 만나보고 오시죠. 해선시대 주요 경제지표 일정입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은 5월의 무역수지 흑자가 139억 유로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상무부가 6월의 소매 판매 지표를 공개했습니다. 미국 경제의 70%를 차지하는 것이 소비인 만큼 시장은 이번 소비 지표가 둔화할 경우 금리 인하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기대해왔지만 오늘 발표된 소매 판매는 전월과 유사한 수준인 7,043억 달러로 유지되면서 0.3% 감소했을 것이라는 시장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와 부품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 역시 0.4% 증가하며 예측치를 상회했습니다. 잠시 후 23시에는 미국의 5월 기업 재고가 나올 예정이며 5시 30분에는 미국 석유협회가 집계한 주간 원유 재고가 발표됩니다. 네, 주요 경제지표 일정 만나보고 오셨고요. 오늘 화요일은 또 어떤 마스터와 함께하는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여러분에게 필승 전략을 주시는 필승 마스터 나왔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필승 마스터입니다. 한 주 잘 계셨습니까? 저는 지난주 이제 오고 주말 통해서 제가 좀 즐기는 이제 바다 낚시를 좀 다녀왔어요. 이제 바다 낚시 가면서 이제 봤던 부분이 이 파생하고 바다 낚시하고 상당히 이제 닮은 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낚시를 다니면서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제 기다림, 그다음에 준비, 그다음 손맛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죠? 파생도 거의 유사하다고 봅니다. 제가 낚시를 통해서 이제 파생에 이제 어려웠던 어떤 순간들, 그다음에 이제 풀어야 될 숙제들 이런 거를 낚시를 통해서 이제 많이 찾고는 했었어요. 이번에 이제 문어 낚시 갔다 와서 또 손맛도 보고 왔었는데 오늘 이 필승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짜릿한 손맛과 묵직한 손맛을 한번 오늘 다 같이 느낄 수 있도록 한번 꾸며가 보겠습니다. 네, 낚시를 통해서 인생을 배우고 또 해외 선물 매매법에 대해서도 많은 또 통찰을 하시고 오신 것 같은데요. 그런 통찰력을 바탕으로 또 매매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잘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해선시대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시간상 다 못 들으신 경우에는 또 필승 마스터님이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해선시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이슈 체크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어제 일봉상 십자형 캔들로 마감을 했고 오늘은 9시 30분경 6월의 미국 소매 판매 지표 발표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가운데 선물 차트는 밑으로 길게 꼬리를 달면서 2575선까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바로 회복을 하면서 횡보를 하다가 개장 이후에는 우상향하는 흐름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시금 흔들리는 모습이고요. 혼조 양상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07% 정도 상승한 26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슈도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나스닥과 관련한 이슈인데요. 매파적이었던 파월 연준 의장이 점점 비둘기파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있었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6월 CPI 발표 이후에 첫 연설이었는데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이 2%로 낮아질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다리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긴축 수준이 여전히 인플레이션을 2% 아래로 끌어내릴 수 있는 효과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2%까지 가도록 기다리는 건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일 수 있다라는 발언도 했고요. 한편 월가에서는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현재 매우 높게 보고 있습니다.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무려 91.9%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스터님, 오늘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지난주에도 이제 와서 얘기를 했었는데 연준 의장이 지금 언제 하겠다라는 시기적인 부분은 실제 뭐 얘기를 못 끝낼 거고요. 네. 지금 현재 상황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하고 키는 이제 고용 부분인데 네. 물가는 이제 2% 부분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들어온 상태고 이제 고용 부분도 실제 이제 뭐 실업률이라든가 고용 자체 부분들이 시장에 대해서는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이제 물가라든가 고용 부분들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는 쪽으로는 굳어진 것 같고요. 예.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뭐 현재 나온 상태에서는 뭐 9월 달에 거의 100% 얘기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11월 대선 앞두고 원래 이제 몇 번을 할 거냐 거기에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3번 인하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많이 나오고 네. 있고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7월에 할 것이다라고 강력히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필승 마스터님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첫 번째로 하는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이제 9월로 보고 있는데 9월이요. 실제 이제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이제 파월 의장하고 트럼프가 사이가 썩 좋지는 않거든요. 네. 그렇다면은 파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7월 말, 9월 중순보다도 7월 말을 네. 7월 말 이제 FOMC 때 한번 기습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은 좀 염두는 해둬야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부분을 보면은 9월을 좀 유력하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저는 너무 좀 재밌었던 게 파월 연준 의장이 그런 부분을 의식을 했던 것인지 나는 2026년 임기까지 계속해서 자리에 있을 것이다라는 발언까지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그 뭐 부분은 경제 대통령이나 정치 대통령이냐 그런 부분인데 네. 파월도 나름대로 이제 뭐 이 정책 부분은
한수하는 이제 위치에 있으니까 뭐 그 부분까지는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예. 지켜보고 우리 이제 데이 트레이더 입장에서는 너무 그런 이제 좀 약간 먼 부분 네. 그런 부분 쪽에 너무 지역적으로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저 추가적으로 하나 더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아무래도 대선 전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 트럼프는 싫어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바이든 현 정부에게 또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7월로 예상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그는 이제 트럼프라는 지금 이번 오늘 좀 며칠 전에 그 총격 사건 부분이 네네. 파월한테도 약간의 어떤 심리적인 압박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한다라면은 오히려 화끈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네. 부분이 실제 이제 트럼프 입장에서도 빨리 해놓고 넘어오는 부분이 나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굳이 자기가 이제 대통령 되고 나서 경제 부분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리가 이제 전임 대통령이었을 때하고 지금하고는 좀 어떤 사고라든가 예. 그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라져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어.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그때랑 지금이랑 우리나라하고 미국 관계가 실제 뭐 기업적인 경제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좀 많이 완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저는 피수 사건으로 인해서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빨리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지금 이렇게 생각을 또 보여주신 게 굉장히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렇다면 일단 나스닥 어떻게 현재 시점에서는 대응을 해야 할지 바로 전략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좀 추세가 정확하게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조금 뭐 시간이 아쉽지만 제가 네. 이제 나오면서 오늘 이제 나스닥 전략을 갖고 온 자리 지금 680대 후반에 680 중반에서 지금 매도 맞고 떨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간상 이제 아까 10시 한 40분 고점 찍고 내려오는데 저점이나 아니면은 이제 오늘 시가 무너지는 시점에서 매도를 치고 계셨으면 좋겠고 네. 그렇다고 지금 뭐 추격 매도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눌러주면은 지금 요 50대 지금 2050 초반 정도에서는 50이나 540 초반에서는 이제 단타 매수 정도 보시고 그다음에 반등 이후에 이제 매도를 치라는 얘기고 네네. 지금 상태에서 뭐 추격 매도는 말하셔야 되고요. 아까운 게 지금 고점이나 그다음에 중간 우리가 매매하는 입장에서 보면은 오늘 시가 이런 자리가 무너질 때는 매도를 한번 쳐서 지금 청산 시점으로 이렇게 보고 지금 자리 아래서는 이제 확인 매수 양봉이 떴을 때 이제 540 그다음에 530 이런 데서 양봉 떴을 때 매수 받아서요. 뭐 전일 종가라든가 아니면 시가 언저리 왔을 때 다시 한번 매도 치는 그런 조건으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2530에서 5440 선에서 양봉이 떴을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겠고 그 이후에 다시 올라왔을 때 2680 선에서 매도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이신 거죠? 610 정도. 610이요? 네, 610이나 64 정도. 네, 610이나 614 정도에서 매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전략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오늘 굉장히 재밌는 게 있었는데 오늘 9시 30분에 6월에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됐잖아요. 밑으로 길게 꼬리를 달았던데 이건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경기가 지금 안 좋다라는 얘기겠죠. 어...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만 금리 인하의 직접적인 이제 원인으로 이제 점점 다가갈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요인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경착륙에 대한 우려는 저는 오히려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그만큼 소매 판매가 지속이 된다는 거니까. 하지만 금리 인하를 더 시장은 바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는 걸까요? 예,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저처럼 바로바로 그때그때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필승 마스터님께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내일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신데요. 오전 8시 30분부터 그리고 오후는 9시부터 무료로 공개 방송 진행해주고 계시니까요. 꼭 들어오셔서 저처럼 궁금한 거 많이 질문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전략은 이렇게 정리를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크루드 오일의 현재 시세와 또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크루드오일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거래일 연속 하락하고 오늘도 개장 전에 우하향하더니 개장 이후에도 하락폭을 키우고 있는데요. 현재 분봉상으로 봤을 때에는 혼조 양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봉과 그리고 음봉이 번갈아서 나오고 있는데요. 10시 52분경 최고점이 80.77달러 선까지 터치하기도 했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1.59% 정도 하락한 80.60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오일과 관련된 이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오일과 관련된 이슈는요. 오일 선물이 하락한 내용에 대해서 가지고 왔는데요. 전문가들은 드라이빙 시즌을 맞이했지만 원유 수요가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가 또 중국에서의 원유 수입도 둔화되고 있다고 현재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는 5분기 연속 성장률이 하락 중인데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중국의 성장률 둔화가 유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올해 전 세계 원유 수요가 하루 71만 배럴로 둔화할 것이라고 지난 2분기에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현재 높아졌는데요. 트럼프가 재집권을 하게 되면 오히려 유가에는 하방 압력을 가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재선을 만약 성공하게 되면 달러와 가치가 다시금 높아질 수 있는데 이는 유가에 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한 트럼프의 공약대로 모든 수입품에 보편적 관세 10%를 부과한다면 원유 수입 물가도 높아지면서 유가 수요가 추후에 약해질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유가에 대한 전망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지금 봤을 때는 뭐 전쟁 같은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상승을 할 만한 요소가 딱히 없는 것 같은데, 네, 마스터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오일 이제 제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좀 눌러놓고 80불 초반 이런 데서 반등해서 84불, 85불 정도까지는 반등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예. 84불 이제 중반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좀 눌러주고 있고, 이번에 총격 사건 때문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강달러와 이제 이 오일이 네. 상충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좀 하락을 하고 있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제 그다음에 오늘 고점에서 이제 매도 쳐서 가져가는 그림으로 좀 보고는 있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반등 나오는 그림인데, 실제 이제 오일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비축류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요. 전략 비축이요. 그렇죠. 네, 네. 지금 현재 뭐 수요 이런 부분, 뭐 미국이 어떤 뭐 휴가철 뭐 이런 부분, 그다음에 중국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동에 대한 아직 특수성이 지금 가시지 않았기 때문에, 네. 뭐 예를 들어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됐다라면은 오히려 지금보다가 좀 이 국제 정세가 좀 더 부딪히는 부분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문제는 비축류 부분이 이제 튀어나왔을 때는 좀 그 부분도 이제 상승의 어떤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동 지정학 부분은 아직 풀린 게 아니니까 네네. 그 부분은 항상 이제 잠재돼 있는 뭐 좀 달러가 이제 참 오일이 상승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우리가 좀 안고 있어야 될 그런 부분으로 봐요. 지금 현재 단순하게 보면은 트럼프라는 어떤 부분으로 보면은 뭐 좀 하락하는 부분 나오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이 된다라면은 뭐 80불은 지키려고 지금 시장은 네. 힘을 쓰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는 분명히 있다라고 예,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럼 과거에 그러니까 지지난주였나요? 예. 84에서 85달러는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예. 실제로 터치를 했잖아요. 예. 그거는 그러면 기술적인 분석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해를 하신 걸까요? 뭐 그때 이제 수요적인 측면도 있고, 제가 봤던 거는 거의 이제 기술적인 분석으로 네. 이제 그 부분을 80불 초반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자리 비슷한 자리, 오늘 저점 네. 하고 이제 비슷한 자리인데, 오늘도 이제 쌍바닥 개념에서 이제 80불 20, 만약에 오늘 제가 요 시간 이전에 만약 이후에 요 80불 20을 줬으면은 그 자리가 1차 매수 자리가 됐을 텐데 지금 한 50틱 정도 올라가고 있는데, 예. 지금 상태 같으면은 뭐 장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접근 좀 할게요. 그러면 2주 전과 비슷하게 현재 시점에서도 기술적으로 봤을 때 84에서 85달러는 갈 수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뭐 그렇게 지금 큰 변수는 일단 트럼프라는
좀 현실적인 벽이 있으니까 아, 네네네. 좀 봐야 되고 어.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예, 뭐 예. 비충이라든가 뭐 중동 이런 부분은 그 이유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떤 정책이든 국가 이 정부 정책을 우선할 수 있는 요소는 없어요. 그렇죠. 트럼프라는 이 요소를 우리가 어떤 부분이 됐든 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부분. 뭐 감안해서 뭐 어떤 상품이 됐든 아니면은 뭐 행동이 됐든 다 깔고 봐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아, 예.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트럼프 재집권 가능성이 유가에 하방 압력을 주고 있고 추후에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된다면 전략 비축유에 대한 이야기나 또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금 불거졌을 때 다시 오일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현재 시점에서는 또 어떤 매매 전략을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네, 오늘 어디에서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현재 80불 이 둘둘해서 이제 반등 나오고 지금 현재 6070 쪽인데 반등 나온다면은 81불 2040 후반 좀 뭐 기다리겠다면 시가 정도 81불 90대 이렇게 기다리시고 지금 현재 쌍바닥 80불 20 그다음에 79불 80 정도 지금 현재 저점 깨고 좀 내려오면은 그런 데서 다시 한번 매수 볼 수 있는 양방향 목표 자리를 두고 한번 장을 봤으면 좋겠어요. 아, 네, 양방향으로 살펴보자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79.80까지 내려온다면 매수를 하시는 게 예. 좋겠고 그리고 또 위쪽으로 봤을 때는 81.20에서 40 정도 올라왔을 때 또 매도하자라는 전략 주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체크하셨다가 오늘 흐름들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골드의 현재 시세와 더불어서 또 전략 이슈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선물 차트 살펴보시겠습니다. 이달 들어서 3.2% 정도 상승한 금 선물인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또 박스권 장세에 갇힌 모습 전반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9시 54분경 2,433달러 선 터치를 하고 그 이후로는 우상향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10시 51분경 2,452선까지 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는 0.7% 정도 상승한 2,445선 지나가고 있는데요. 자, 그럼 금과 관련한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금과 관련해서는 금이나 사둘 걸이라는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올해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그런 국면에 있으면서도 국내외 금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진 데다가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량 역시 늘었다고 하는데요. 중국 인민은행의 경우에는 2022년 11월 이후 올 4월 말까지 18개월 연속 금을 사들였다고 하고요. 또 인도나 체코, 폴란드 등의 나라도 매입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선물 시장도 이 흐름에 동참을 해서 또 5월에 가장 전고점을 찍기도 했었죠. 그런데 최근에 지속적인 박스권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오일과 금 장기 추세로 봤을 때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의견은 동일하신가요? 예. 지금도 뭐 특히 골드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 내리면은 좀 사야 될 상품으로 보는데 투자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뭐 다른 상품에 비해서는 좀 안정적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상품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물을 지금 얘기하시는 건가요? 금 현물이 됐든 뭐 네. 지금 현재 우리가 가서 뭐 금방 가서 살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네. 지금처럼 네. 뭐 선물이 됐든 선물이 ETF가 됐든, 됐든 그렇죠. 금과 관련한 관심은 계속해서 투자. 가져라. 예.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올해 말에는 좀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을까요? 물론 뭐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지금 이제 트럼프 의장이 이제 비둘기파적인 얘기하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실제 이제 각국 중앙은행들이 지금 골드를 계속 지금 속된 말로 그냥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물론 이제 우리 기업 입장에서도 이제 골드라는 부분이 쓰임새가 실제 이제 금으로 해결 안 되는 그런 이제 AI 이런 쪽에 많은 이제 위치를 차지하다 보니까 그런 소비도 있겠지만
실제 이제 그만큼 이제 국제 정세가 불안하니까 그런 부분 쪽으로 이제 접근해서 이제 안전 자산 뭐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 이제 실물 금에 대해서 네. 많이들 이제 선호하는 그런 부분 쪽으로 중앙은행 쪽에서는 접근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러면은 계속해서 또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네. 보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은 금의 장기 추세는 지금 살아 있다라고 보셨는데 현재 시점에서 또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관망 사인 주셨습니다. 왜 관망일까요? 이 관망이라기보다도 뭐 이제 대의하는 입장에서는 분명히 매도와 매수 자리가 날 거예요. 네. 근데 제가 뭐 지금 시간에 뭐 어느 자리 사라 마라 이런 얘기를 못 하니까 예. 지금 현재 같으면은 아까 얘기하셨지만 제가 오기 전에 이제 매도와 매수 자리를 몇 가지 적어 왔는데 지금 현재 아까 지금 얘기했던 이제 중간 저점 자리 제 차트 이제 보시면은 잠깐 차트 띄울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예, 제 띄워졌습니다. 차트 보시면은 앞에 여기서 이제 매도 쳐서 앞에 부분 여기 매도 쳐서 그죠? 시간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는 정확하게 매수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지난번에 이제 제가 첫 번째 나왔을 때 5일 매수 해라 눌림 매수 받아라 했던 그런 위치랑 똑같은 자리가 지금 이 자리예요. 지금 차트상의 요 보라 라인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십자 도지가 떴을 때는 그냥 눈 감고 사는 거죠. 그리고 이따가 이제 제 차트를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예. 제 차트상에 보시면은 밑에 지금 여기 이제 스토캐스틱인데 네. 스토캐스틱이요? 네네. 스토캐스틱을 왜 보는지 부분도 기회 되면 설명을 해드릴 건데 오, 네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검정 라인이에요. 검정 라인. 요 검정 라인이 있죠. 검정 라인. 검정 라인이 시장의 현재 힘을 보여주는 이 라인이에요. 네. 이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이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들어가서 검정 라인이 들어가 있는데 네. 실제 우리가 매매하면서 제일 이 관심 갖고 중요하게 봐야 될 게 방향이잖아, 그죠? 그렇죠. 방향이잖아. 방향을 알고 그 방향대로 대응하는 건데 검정 라인이 이렇게 위에 있는 게 제가 이름 짓기를 이제 고가놀이라고 지어놨어요. 고가놀이. 고가놀이 위로 간다라는 의미. 그래서 스토캐스틱상 보면은 위에 75 이상의 검정 라인이 있을 때는 눌러주면은 매수를 받는다. 이 부분으로 제가 요 라인을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저도 이제 요 라인대로 이제 장을 보고 하는데, 네. 뭐 5일이 됐든 지금 지났지만 요 나스닥을 갖고 잠깐 설명을 같이 볼게요. 예. 나중에 차트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네. 근데 마스터님 이렇게 스토캐스틱을 사용하시는 거는 마스터님만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까 대한민국에서 검정 라인 스토캐스틱이 아니라 요 검정 라인이고. 네네네. 이 스토캐스틱하고 이제 비슷한 게 많잖아요, 그죠? 예. RSI, CCI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여러 가지를 갖고 이제 보니까 해선 특히 파생에 가장 맞는 게 스토캐스틱이다 이거죠. 아. 근데 이제 RSI나 CCI 이런 거는 약간 이 스토캐스틱보다는 약간 후행이고 폭이 커요. 그런데 이 스토캐스틱이 현재 상태를 가장 잘 반영하더라고. 여러 가지 조건을 놓고 뭐 수 없는 테스트를 해보니까 예. 그래서 스토캐스틱에다 이 라인을 갖다 입힌 거죠. 그럼 검정 라인은 뭐예요? 검정 라인은 검정 라인에 대한 소스는 네네네. 제가 오픈할 수 없고 예. 막말로 이제 비밀 병기입니다. 노하우가 또 담겨 있네. 이 안에 지금 누구나 궁금해할 수 있는 가장 궁금해할 사항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네.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따 교육 시간에 잠깐 얘기하지만 이 파생의 성공 확률이 10%가 안 되는 이유가 방향만 알면은 덜 다치잖아요, 그죠? 네. 근데 방향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매도를 할 건지 매수를 할 건지 우왕좌왕한다고. 그리고 손절도 길고. 예. 근데 그 부분을 제가 이 검정 라인을 통해서 네. 뭐 저도 이제 뭐 매매를 트레이딩하는 입장이니까 네. 트레이딩 하다 보니까 이거를 찾아야 되겠다 싶어서 만든 거고 오늘 이제
교육 내용에 그런 부분들이 네. 들어갈 거니까 예. 궁금한 거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검정 라인에 뭐가 있는지는, 뭐가 네. 들어가는지는 조금 이따 강의 때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다고 하고요. 추가적으로 스토캐스틱 아까 말씀해 네. 주셨는데 RSI랑도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뭐 과매수, 과매도 구간을 이제 판단하는 지표로 사용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물론 네. 그거로 쓰는데 네. 그 부분도 이따가 차트를 통해서 제가 그 굼증 네. 그러니까 우리는 감에서 감매도가 아니라 저는 그걸 약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실제 만든 사람들이 그냥 진짜 책에 있는 내용대로 본인 그 만든 사람은 그걸 써먹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오, 그래요? 네. 네. 감에서 감매도가 아니라 실제 그거를 역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 감매도일 때 네. 그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뭐 매도나 매수 에너지를 보고 네. 그 판단을 하는 거로 제가 요거를 살짝 뒤집기를 해본 거죠. 해보니까 오히려 그게 더 잘 낫더라. 맞더라. 네. 기법을 역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지금 얘기를 해주셨는데 너무나도 궁금해집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또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럼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선에서 우리가 관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골드는 잠깐 얘기하다 이제 말았는데 네. 지금 뭐 소비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직전 고점이 이제 2477, 네. 70 후반이 이제 전 고점인데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걸 이제 돌파하느냐 이건데 예. 저는 뭐 그 당연하게 돌파되는 거로 보고 있고요. 돌파되는 거로 보고 있고 뭐 연말이 됐든 뭐 내년 정도까지 가면은 뭐 3,100에서 한 200 정도까지는 좀 열고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는 보고 있어요. 다만 오늘 지금 현재 요 52 자리 예. 이제 제가 이제 본 부분 52 그다음에 위에 뭐 7277 7277이요? 247277 2472. 예. 2472. 2472, 2477 정도에서 네. 저항이 나오면은 한번 단기적으로 매도 접근을 좀 해야 될. 지금 이전에 지금 50, 요 24, 52 이런 데서는 매도 치면은 네. 뭐 기본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공간이었는데 예. 좀 지난 지금- 상태니까 네네. 지금 그렇다고 지금 뭐 여기서 매수 받고 올라갈 수는 없고 네네. 반등하면 매도 쳐서 약간 눌림을 보는 대응이 좀 네.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수를 들어간 다음에 현재 시점은 아니고 좀 아니죠. 눌렸을 때. 눌러야지. 눌렸을 때 한 네, 어느 정도로 들어갈까요? 눌러주면은 뭐 네. 2436 2436 36이나 정도. 38 정도. 36에서 38 정도 매수를 하시게 되면 2472에서 2477선까지 올라왔을 때 그때 저항 확인하고 매도하자라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전략에 대해서 잘 세워주시고 아까 기법에 대해서도 살짝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외에도 정말 다양한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계신 필승 마스터님이신데요. 필승 마스터님과 더 가까이에서 이야기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더 큰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만나보시죠. 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만나보고 오셨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정말 집중을 하셔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필승 마스터님의 노하우를 또 알아볼 수 있는 시간인데요. 마스터님, 오늘 어떤 내용이죠? 오늘은 이제 발행을 이제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오늘 뭐 경제신문 보고 좀 암울한 이제 생각이 좀 들었었는데 자영업자들이 100만 명 정도가 문을 닫았다. 아니면은 뭐 이런 얘기들을 아침에 이제 보고 좀 했었는데 네. 이제 파생도 실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개인 사업
쪽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냥 네. 단순 매매자가 아니라 부업도 할 수 있고. 예,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큰 돈 아닌 거로 하루에 30, 50만 원을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단서는 이제 무조건 알아야 된다는 부분이겠죠. 알았을 때 그게 적은 돈으로도 이제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쪽으로 네. 제가 오늘 그런 부분 쪽 왜 이제까지 파생해서 아니면 주식을 해서 실패하고 성공률이 낮았는지 그 부분을 좀 찾고 그러면은 그 찾은 부분을 어떻게 앞으로 케어를 해갈지 예. 그 부분을 오늘 원인을 찾고 제가 이제 방법은 제시를 하는데 네. 그 나머지 부분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의 몫이다 이렇게 봅니다. 일단 오늘은 고기 잡는 법을 그렇죠. 알려주겠다라는 거군요. 네. 원인을 찾고 이제 방법을 좀 찾아드리는데 네. 지금 이제 보시면은 왜 파생해서 성공 확률이 낮냐 그죠? 보통 우리가 제가 이제 10%라는 부분으로 최대 이 폭으로 10%를 줘놨는데 실제 10%가 안 될 거예요. 뭐 웃자라고 하는 얘기지만 모 주식 대회에서 계좌 터서 그냥 등록만 해놨는데 네. 나중에 결과 보니까 매매를 한 번도 안 했는데 한 달 동안 매매 한 번도 안 했는데 10% 안에 본인 이름이 있더래요. 오. 그 정도로 실제 우리 매매가 어려워요. 수익 내는 게. 네. 준비하고 아까 낚시를 얘기했지만 준비하고 그다음에 그걸 찾기 위한 여러 과정을 네. 겪고 나서 우리가 실전을 해야 되는데 주식이나 이제 파생을 준비 없이 그냥 누가 돈 벌었다 아니면은 누가 이거 하면 좋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 실제 차트가 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매매창을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 얘기를 좀 들으시고 예. 우리 시청자분들이 실제 진짜 좋은 상품인데 그걸 잘 못 써먹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번에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들어보시고 좀 고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우리 매매하시는 분들이 하루에 보통 한 번에서 많으면 5번 정도 진입을 해요. 근데 제가 이제 저는 이제 매매 횟수가 좀 많습니다. 진입 횟수가 많은데 많은 이유가 들어가면 수익이 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걸 모르니까 짧게 하고 그죠? 그만두고 하는데 실제 국산 같은 경우에 이제 자료 보시면 알겠지만 하루 0.5%면은 이제 10만 원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성 같은 경우에 20대 이상도 마찬가지 10만 원 이상. 10만 원 이상이라면은 우리 하루 그죠? 최저 임금 이상일 거예요. 그죠? 그렇죠. 알바 네. 요즘 뭐 최저 시간당 뭐 10,000원 이렇게 만 원, 하잖아요. 그죠? 네네. 8만 원, 9만 원인데 우리가 한 번에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 하루에 국선 같은 경우에 30번에서 60번. 그다음에 해상 같은 경우에 하루에 80에서 200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쭉 평균을 내고 해보니까 예. 그렇다면 우리가 30번이나 60번, 80회나 200회 나오는 거를 3번, 5번 하고 그만둔다면은 당연히 식당 문 닫아야 되겠죠. 손님이 계속 들어와야 손님이 30명에서 60명, 80에서 200명이 들어와야 내가 살 수가 있는데 네. 3명, 5명 들어오면 어떻게 문 닫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는가를 찾아보니까 저렇게 나오더라 이거죠. 네? 지금 우리가 매매하면서 그죠? 이 매매 도구라는 게 차트만 갖고 한다고 실제 그죠? 네. 차트만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세력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차트 놓고 매매 안 하잖아, 그죠? AI가 많이 도와주나요? 거의 다라고 봐야 되겠죠. 실제 이제 우리 차트도 보면은 지금 우리가 만든 차트가 아니라 100년, 200년, 심지어 300년 전에 쌀장사들이 하던 그런 걸 갖고 지금 갖다 그걸 붙여먹고 써먹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격도 2평 막 캔들 막 해서 써먹는데 세력들은 안 한다 이거죠. 지금 이달 해서 45년 전에 이 우리 지구 역사상 깜짝 놀랄 어떤 하나의 이벤트가 있었어요. 언제요? 1979년 네. 7월 달에. 혹시 뭔지 아세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어가지고. 그래요? 네. 1979년 7월 달에
달나라 갔잖아. 네네네네. 달나라 갈 때 네. AI를 뭔가 해서 만들어 갔겠죠. 그죠? 네네네. 그 AI 그 만든 사람들이 나사 과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 근데 달나라 갔다 와서 그 사람들이 전부 실업자가 돼 버렸어요. 정부에서 달나라 갔다 왔으니까 이제 니들은 할 일이 없어.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과학자, 수학자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찾아간 곳이 월가예요. 아, 그 사람들이 할 일이 뭐였어요? 머리밖에 없잖아. 네. 수학자, 과학자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뭔가 만들어서 돈 벌자.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금융 시스템의 이제 시작일 수도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수학자, 과학자였어. 수학자, 과학자. 그 수학자, 과학자가 최근에는 심리학자까지 붙은 거예요. 그 부분에서 지금 금융공학으로 접근돼서 우리가 지금 저런 세력들하고 매일 부딪히고 싸우는 거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200년 전에 만든 차트 놓고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길 수 있겠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당연히 승률이 10%밖에 안 난다고. 우리는 이미 성공 확률이 10%밖에 안 되는 답안지를 공부하고 있었던 거야. 100점짜리 문제지를 받아서 100점 맞아야 되는 답안 문제지를 받았는데 실제 답은 아무리 잘 써도 10점밖에 안 나오는 그 답안지를 갖고 우리는 계속 시장에서 그죠? 캔들 공부하고 차트 공부 막 했던 거라고. 저도 이걸 아까 제가 이제 차트도 보여드렸지만 차트만 갖고는 답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은 게 시장과 세력이라는 부분이야. 네. 시장과 세력. 쟤들은 뭔데 나보다 더 잘해? 지들도 인간이고 나도 인간이고 나도 뭐 그 사람들보다는 똑똑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이 생각 갖고 세력이 하는 매법을 탄 거죠. 예. 근데 우리가 알지만 컴퓨터랑 모든 부분들이 가장 우리가 뭐 이 로직 짤 때 대부분 하는 게 전부 수학이잖아요. 수학 그죠? 네. 더하기 빼기 뭐 그 이상은 뭐 알 필요 없는 거고 더하기 빼기만 갖고도 그 사람들이 하는 거를 흉내를 내겠더라고요. 네. 그 찾은 게 제가 만든 이제 OK 차트라는 부분인데 그러면 세력의 어떤 수급을 볼 수 있는 그런 선인가요? 아니면 예, 네. 그렇죠. 그 세력이 하는 부분을 갖고 하는데 지금 저기 이제 나오지만 예. 이 성공 확률이 낮은 이유가 이제까지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갖고도 했지만 그죠? 네, 잠깐만요. 예. 차트. 요 지금 보시면은 세력인 매매라는 게 다른 거 없어요. 지금 제가 봤을 때 개인들을 이제 우리가 개인들이 세력하고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세력과 개인은 이 악어와 악어새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죠? 네. 악어와 악어새 사이에서 우리가 악어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악어가 먹어가는 부분 중에 일부분은 우리가 먹어오는 그런 존재만 돼도 우리가 수익이 날 수 있다. 폐업할 일은 없잖아. 네, 네. 그렇게 해서 봤을 때 저기 나오는 뭐 우리 세계적인 선수들 있잖아, 그죠? 네.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 위한 과정, 그걸 우리도 같이 가야 되겠다라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준비와 과정, 그다음에 많은 이제 훈련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쪽으로 봤을 때 잠깐만요. 네. 지금 그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가장 이제 많이 제가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들려주고 싶은 얘기가 이순신 장군에서 해전 역사상 최고인 23전 23승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그거 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아까 제가 이제 낚시 부분 얘기도 똑같은데 준비죠, 준비. 전쟁이 날 거를 미리 알고 준비. 그 준비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네. 급부선을 만든 그 부분도 있을 테고 병사들 훈련하는 것도 있고 다 있었을 텐데 우리 매매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했지만 실제 차트가 뭔지도 모르고 매매창이 뭔지도 모르고 돈 있다고 그냥 오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 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선수들이 각각의 이제 나름의 장점들을 다 갖고 있잖아, 그죠? 예. 매매도 내가 잘하는 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어요. 네. 근데 그 한 가지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막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막 주워 담는다고. 주워 담으면 결국은 나중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진입할 때 전부 방해 요소가 돼요. 네. 그래서 내가 가장 잘하는 한 가지만 할 수 있도록 공부하시면 되고, 지금 이순신 장군께서 혹시 영화 명랑 보셨어요? 예, 봤습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이제 출전하기 전에 이제 뭐 병사들이나 백성들이 많이 두려워하고 이럴 때 아들하고 이제 출전하기 전에 아들하고 나는 대화가 있어요. 그 대화가 아들이 지금 나가면은 무조건 지는데 네네.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갖고 이제 물어보니까 네. 장군께서 얘기를 하는 거죠.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네. 우리 매매도 마찬가지. 매매할 때 진입할 수 있는 그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있으면은 네. 매매하기가 쉽겠죠. 이순신 장군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내가 죽으면 되지. 이런 말씀을 영화 대사에서 최민식 배우께서 하셨다고. 예. 죽으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네. 죽으면 안 되죠, 그죠? 네. 근데 우리가 매매하면서 죽어야 할 때가 있어요. 그 죽어야 되는 부분이 뭐냐? 네. 뭐일 것 같아요? 죽어야 되는 부분이요? 매매 안 하는 거예요? 손절. 손절이요. 손절. 네네. 우리 매매하면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손절이거든. 그쵸.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장군께서도 뭐 지피지기 이런 부분도 있지만 네. 살고자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돼요. 그래서 제 차트가 하늘 땅의 기운을 받은 OK 차트라고. 거기에 7가지 이제 타점이 나오니까 그 부분을 갖고 이제 보는데 이게 어제 우리 국내 선물 차트예요. 네. 요 보시면은 제가 아까 제일 먼저 뭐 본다 그랬어요? 검정 라인 본다 그랬잖아요. 검정 라인. 네, 검정 라인. 검정 라인. 지금 어제 검정 라인, 국산 검정 라인이 위에 있어요, 아래에 있어요? 내일이. 밑에 어제? 있죠, 그죠? 네네네. 밑에. 검정 라인이 밑에 깔려 있죠, 그죠? 예. 지금 차트에 검정 라인이 여기 밑쪽에 있죠, 있네요. 여기 밑에 네. 있죠, 그죠? 예. 검정 라인이 밑에 있는 걸 저가놀이라고 해요, 저가놀이. 저가놀이일 때는 매도 맞히는 거예요, 매도. 요 네. 대응만 하시면 돼요. 내일 궁금한 거는 내일 공개 방송하니까 네. 오셔가지고 직접 보시고 진짜 바뀌셔야 됩니다. 기존 차트 갖고는 여러분들 성공 10% 못해요. 그래서 그 성공 확률을 90%로 올릴 수 있는 매매법은 세력 매매법밖에 없다. 즉 OK 차트에서 그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함께 주십시오. 네,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는 나의 무기가 바로 OK 차트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OK 차트에 대해서 더 직접적으로 알고 싶은데,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못 들어서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이 OK 차트에 대해서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내일 바로 무료 공개 방송 진행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하셔서 꼭 필승 마스터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아쉽지만 마스터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할게요. 마스터님, 오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럼 오늘 저희가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오늘의 핵심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해선시대 오늘의 핵심입니다. 먼저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매매가 가능하다고 보셨는데요. 2540에서 2550포인트 선에서 매수, 그리고 매도 같은 경우에는 전일 종가 또는 오늘 시가 2630포인트 부근까지 올라오는 걸 기다렸다가 대응해보자라고, 매도해보자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크루드오일 같은 경우에는 84에서 85달러까지는 지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전략 비축유, 또 트럼프 이슈 등 미국의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변화가 클 수 있으니 단기적으로 대응하자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골드 같은 경우에는 전 고점인 2,477달러 돌파는 무난하게 가능하다고 보셨고요. 또 연말 또는 내년 연초에 3,100에서 3,200달러까지 도달 가능하다고 보셨습니다. 네, 오늘의 핵심 살펴보고 오셨고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해선시대와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